지금은 시장이 너무 해양 방산에 많은 밸류를 주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버밸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그래서 만약에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쪽이 앞으로 보여줄 게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조선업계가 그 배를 만들 때 완전히 1대1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협력업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연결되어 있는 업체가 그리고 HD현대그룹의 울산 지역에 연결되어 있는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소위 얘기하는 낙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호오션 대 HD현대중공업, 두 기업이 조선주 투톱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장이 해양 방산에 대해서 조금 무게를 많이 둬서 그러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회사들을 오래 본 입장에서는 비교하기엔 조금 차이가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단적인 숫자로 비교를 좀 해드리면 거제도에 있는 그 하나오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설비가 5개 정도 있고요.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이 심지어 이제 합병까지 진행을 했죠. 저희 전라도에 있는 현대삼호중공업 제외하고도 울산에만 설비가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차이는 사실 설비수 차이 대비 굉장히 적은 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투톱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뭐하고, 사실 울산과 거제도 2개사 합쳤을 때 비슷한 사이즈, 원래 이렇게 형성을 하는 게 좀 맞는 편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시장이 너무 해양 방산에 많은 밸류를 주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오버밸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그래서 만약에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HD현대중공업 쪽이 앞으로 보여줄 게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기대치는 방산이지만 두 회사가 원래 그럼 잘 깔고 지나가야 되는, 옆에서 아무리 출렁여도 잘 하고 넘어가야 되는 본업이잖아요. 본업에 대한 체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방산 관련 이슈가 등락이 있어도 본업에서 지속적으로 숫자가 우상향할 만한 업체는 HD현대중공업입니다. HD현대중공업 영업이익률 15% 전망이라는데 핵심 동력은 무엇인가요? 영업이익률 15% 좀 낮게 보시는 것 같고요. 이미 아마 15% 달성을 했을 텐데 올해는 20% 가냐 안 가냐 정도 수준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다른 조선업체와 달리 엔진 사업을 실질적으로 아예 사업으로 내재화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 선박이 들어가는 2개 종류의 엔진, 추진 엔진과 발전 엔진 중에서 발전 엔진을 남의 나라에 전혀 라이센스 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라이센서로서 저희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익률이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을 크게 하는데 잘하는 게 진짜 잘하는 겁니다. 저희가 작은 사업을 리스크를 이렇게 핸들링하면서 하는 것과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략을 잘 가져가면서 심지어 경쟁국 그 사들보다 더 이익률이 높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전략적인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안정형 투자자는 HD현대중공업, 공격형 투자자는 한호오션을 골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정형 투자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아마 이익률이 그렇잖아도 경쟁사들보다 높은데 이거에서 변동성이 오히려 더 적을 것 같은 상황이고 상승할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해서 그러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업의 사이즈가 큰데 거기서 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면 저희가 방산에서의 변동성이 있어도 이 그냥 본업만으로도 사실 밸류를 보기가 좀 편한 게 있고, 하나는 예전 대비해서 저희가 설비가 줄어서 5개밖에 안 되는 회사인 거거든요. 채권당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설비를 띄어서 팔았기 때문에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정성적인 체력이 굉장히 좋은데 그거를 사실 잘 펴려면 지금은 2026년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서 이 사이즈를 조금 늘려놔야 그거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에 해당이 되니까 투자하는 기간 동안 저희 굉장히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그 투자 설비들이 잘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또 영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공격형 투자자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방산에 많이 베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얘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방산은 이 숨이 굉장히 깁니다. 저희 선박은 선주들이 조선소에 와서 나 이거 발주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6개월 이내에 거의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배는 실제로 만들어지는데 저희 실질적인 제조 기간은 12개월 내에 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들어가서 만들어져서 이게 페이먼트가 끝나고 다시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고 이게 아무리 그 늘어지거나 해도 저희 1년 안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의 현금 흐름을 크게 훼손시키거나 이런 게 아닌데 방산이나 해양은요. 숨이 굉장히 길어요. 저희 지금 60조 내 어쩌네 얘기가 되는 이 캐나다 프로젝트도 지금 발주가 이루어지면 첫 번째 호선이 아마 인도되는 시기가 2032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저희 매출에 잡히는 기간은 테스트 기간 제외하고 그 전까지 하면 빨라야 29년, 30년 정도일 텐데 이러한 국가 대대적인 프로젝트는 1년도, 3년도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딜레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인내를 해야 되는 기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은 이게 확실하게 될 거라고 베팅을 하시니까 저희가 공격적 투자라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삼성중공업의 주가 전망과 모멘텀을 알려주세요. 삼성중공업은 일단 방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5년의 주가 흐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소외가 있었던 것 같고 아주 길게 삼성중공업을 잘 들여다보시면 경쟁사 대비 굉장히 월등히 높은 이익률을 또 그렇다고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왜 사업을 멀쩡하게 하는데 이익률이 좋지 않냐면요. 저희가 풀로 가동이 될 만하지 않은 사업 역량을 조금씩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데에 있어서 기여를 한 거는 과거 한 3년간으로 봤을 때는 해양 플랜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사이즈가 오히려 더 작지만 해양 쪽 인력을 현대중공업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2025, 24, 23년 삼성중공업의 수주 계획과 실제 수주한 걸 보시면 계획한 거 대비 약간 한 10, 20억 불씩 미스를 했는데 그 미스가 전부 다 해양에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산처럼 숨이 굉장히 긴 그런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전 한번 파면 3, 40년 동안 팔 건데 이거에 대한 그 생산 개시 프로젝트의 시점이 1년, 3년 미뤄지는 거는 쉽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사업 역량을 굉장히 큰 사이즈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 때가 아닐 때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숫자가 잘 나오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그나마 이제 조금 시한적으로는 좀 도래했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2026년 기준으로 국내 대형 3사가 올해는 조금 해양 수주에 대해서 다들 어느 정도 늘어날 거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해양 프로젝트의 풀이 많이 커졌다라는 거를 내부적으로 다 갖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지금은 조금 며칠 사이에 상황이 바뀌긴 했는데 유가가 꽤나 근접 가능한 가격대로 많이 가면서 전 세계 이 유류 거래나 이런 볼륨적인 측면은 많이 좀 좋아진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양 프로젝트들 지금까지 미뤄지던 게 26년에는 이제 최종 투자 결정이 나면서 설비에 대한 발주가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그랬었는데 해양이 부각이 되는 시점이 되면 3사 중에 삼성이 가장 좋을 거라는 부분은 맞지만 좀 더 빈도수가 낮은 본업을 더 잘하는 거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기존의 상선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쟁력을 볼륨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밸류에이션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경쟁사들 대비해서 너무 할인이 심할 때 한 번씩 이제 갭을 줄이는 과정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방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글로벌 점유율과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방산을 안 하는 이유는 국내 방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국내를 해야 저희가 그거에서 확산이 돼서 수출로 이어지는 건데 애초에 그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방산을 다시 시작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회사가 다른 기업보다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게 해양이었었는데 이 FLNG의 풀 네임은 LNG FPSO입니다. 저희가 원래 그 오일 쪽에도 FPSO가 있거든요. F는 플로팅, 그리고 P는 프로덕션, 그리고 S는 스토리지, 그리고 O는 오프로딩입니다. 부유식 그 생산, 저장, 하역 설비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일에 대해서 하느냐, 바다 위에 둥둥 떠서 정유 공장 역할을 하느냐. 근데 바다 위에 둥둥 떠서 가스 정제 및
생산까지 하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차이인데, 저희가 굳이 바다까지 들어가서 깊은 바다에서 가스를 파고 기름을 판다라는 건 굉장히 그 에너지의 밸류가 높고 시장에서 이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넘쳐날 때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근해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데 저희 굳이 바다를 판다라는 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2010년 전후로는 깊은 바다에 있는 유전과 가스전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양 플랜트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자라는 게 3사의 공통적인 입장이었었는데, 유가가 이제 2014년 정도를 기준으로 폭락을 하게 되면서 이 모든 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싹 걷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와 현대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의 역량을 좀 줄인 것이고, 삼성은 거기에 그냥 혼자 남아 있었기 때문에 FLNG가 1년에 한 척이 발주가 안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 하고 있는 데가 거기였었기 때문에 거기에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저희 물론 그것 때문에 앞서서 2015년 전후로 해서 굉장히 큰 적자를 내면서 크게 공부 비용을 지불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대형 설비는 거의 다 삼성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이걸로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누가 해봤니라고 하면 삼성밖에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경쟁력이 많이 생긴 거죠. 점유율로는 몇 퍼센트? 7, 80% 될걸요. 네. LNG와 FLNG 운반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LNG 운반선은 저희가 천연가스가 상온에 있을 땐 가스잖아요. 기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이너스 163도에 구기압으로 해야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된 탱크 안에 그 생산된 가스를 많이 넣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배달해주는 배달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저희 컨테이너 운반선, 벌크 운반선, 뭐 탱커 운반선에 그 해당 화물을 넣고 그냥 옮기는 것만 하는 기능. 그게 LNG 운반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FLNG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LNG 그러니까 천연가스와 관련된 정제 공장인 겁니다. 바다에 떠 있는. 얘는 돌아다니는 애가 아니고요. 바다에 둥둥 떠서 공장 역할을 하는 설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운반책이 아니라 그냥 바다에 떠 있는데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빅3 조선주 중 가장 먼저 사야 하는 주식은 무엇인가요? 조선은 배를 만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회사를 가져가시는 게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움직임에 같이 편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리딩 컴퍼니는 HD 현대중공업이고요. 저희가 주식으로 투자하실 때 조금 서브로, 그러니까 저희는 개인적으로 탑픽이긴 한데 HD 한국조선해양도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이 회사는 현대중공업 그룹에 있는 사업회사 조선회사를 가지고 있는 중간 지주 회사입니다. 근데 많이 갖고 있어요. 비상장인 현대사모는 거의 다 가지고 있고 그 상장사인 현대중공업은 합병법인 기준으로 거의 70%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회사들이 지금 다 순연금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버는 것만큼 꽤나 주주에게 환원을 많이 해서 올리는데 이 또한 한국조선해양으로 들어온 캐시가 다시 주주에게 재환원이 되면서 저희가 조선주가 좋아지는 거에 대한 주가 수익률도 누려볼 수 있지만 배당 수익까지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양쪽의 측면이 있고 또 중간지주 회사라는 이유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지금 다른 조선주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할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저희는 오히려 조금 안정적이게 가져가는 약간 속이 터질 수 있지만 가져가시는 건 어떤가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엔진, 기자재, 기계 등 조선주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을 알려주세요. 엔진은 완전히 그 필수 기자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자재를 봐야 된다 그러면 엔진을 배제하고 보시는 건 일단 굉장히 위험하고요. 특히나 조선업체가 저희가 특정 선종의 해운사보다 조금 더 업황에 대해서 해지가 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측면이 왜 그러냐면 조선업체는 이것저것 선종을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LNG 시황이 좋고 어쩔 때는 탱커 시황이 좋고 어떨 땐 벌크 시황이 좋기도 한데 그럴 때 이 업황에 있어서의 약간 해지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엔진은 모든 배에 다 들어갑니다. 저희가 많이 만들기만 하면 엔진은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사이클에서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에 가장 그 정석적인 대응 방법은 사용하는 연료를 바꾸는 거라서 다른 연료를 써서도 돌아갈 수 있는 엔진을 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엔진보다 일단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사이클에 발주가 나오는 이유 중 가격을 높이는 이유에 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엔진은 일단 디폴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조선업체들은 배를 혼자 만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연결되어 있는 그 밸류체인 안에 있는 모든 기자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엔진과 달리 뭐 LNG 본행제 이런 거는 LNG가 좋을 때만 괜찮고 LPG 탱크랑 관련된 건 LPG가 좋을 때만 괜찮잖아요. 근데 그걸 다 배제하고 국내 조선업계가 그 배를 만들 때 완전히 1대1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협력업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블럭이라고 얘기하는 배 일부를 그냥 만들어서 파트별로 저희가 납품을 하는데 이게 대기업의 물량이 짱짱하면 이 업체들로의 그 내려오는 물량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에 연결되어 있는 업체가 오리엔탈전공, 그리고 HD현대그룹의 울산 지역에 연결되어 있는 업체가 세진중공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소위 얘기하는 낙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명한 조선주 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알려주세요. 저희는 지금 뭐 교체 기준으로는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1990년대에 저희가 그 VLCC가 교체되는 그 사이클을 혹시나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교체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구나라는 걸 많이 체감을 하실 텐데 6만 척 다 교체되는 게 실제로 이 시장에서 다 교체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척씩 6만 척 교체하려면 저희 30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뭐 40~40%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이클이 좀 늘어질 텐데 저희는 아직 그게 이제 초입에 해당이 되고 이 전체에 있는 화물선 중에 굉장히 일부 선종의 선주들만 지금 자각한 교체 수요가 나온 상황이라 본격적인 교체 수요가 아직 시작됐겠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뭐가 어찌 되었건 이제 시장에서 엣지로 생각하는 요인보단 저희는 본업을 잘하는 업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완성조선 업체를 일단 가져가되 상선을 잘하는 업체를 가져가는 게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발생을 해서 외부 변수가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지라고 해도 가장 굳건하게 갈 만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완성조선 업체 중에 HD현대중공업 계열에 있는 회사를 가져가시는 게 아마 속이 좀 편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국내 조선 업체들의 낙수 효과를 당연히 이제 만약에 사이클의 뒷부분으로 가면 완성조선 업체가 조금 재미없어지고 그거에 연결된 기자재 업체들을 더 보고 싶어지실 텐데 엔진은 그냥 디폴트로 깔고 가시고 2026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협력업체가 조금 유망한 것이 저희가 가스선의 인도가 2026년에 약간 피크를 찍고 내년에는 이제 다시 컨테이너 인도가 좀 많아지게 될 텐데 컨테이너가 협력업체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선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로의 낙수 효과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져가시면 어떠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